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CPI에 따라서 또 여는 총재들의 발언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마감됐을지 마감 동향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먼저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예상보다 낮은 CPI를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중국에서 사실상 자국민의 단체 관광 또는 이 해외여행을 허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유럽 증시에서도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행이 허용이 됨에 따라서 여행주들 그리고 명품 관련 종목들이 유럽 증시 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로스톡스 50지수 통해서 자세한 흐름도 함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유로스톡스 50지수 확인해 보시면 1.55%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384포인트에서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 가서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CPI가 발표가 된 이후부터 이렇게 더욱더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유가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1%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81% 밀려난 82달러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기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자국민을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한다라는 호재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만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서 이렇게 유가도 1%대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는 예상치보다 낮은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도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예, 시장 전망을 다소 하회한 7월 물가 지표에 대한 안도감으로 인해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5%, S&P 500은 0.03, 나스닥이 0.12 상승했던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4%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7월 CPI는 지난해 7월보다 3.2% 올라 직전 달인 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당초 시장이 예상치였던 3.3%를 하회했고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4.7%가 상승해 전달의 상승폭과 시장 예상치였던 4.8%보다 낮았습니다. 여기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을 높이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 주 대비 2만 1,000건이 늘어난 24만 8천 건으로 시장이 예상치였던 23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운송, 금융, 임의 소비재, 에너지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기초 소재, 부동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가 약세를 보였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반등한 4.08%, 달러 인덱스는 0.15% 상승했고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전일 대비 17% 높은 145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결제업체인 글로벌 페이먼스가 2.97% 상승했으며 경쟁사 테이퍼스트리에게 85억 달러에 인수된다는 뉴스로 마이클 코어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명품업체 카프리 홀딩스는 무려 55.7%의 폭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중고차를 포함한 상품 가격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에 힘을 실어줬다는 소식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7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가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로이터의 예상치였던 3.3%를 소폭 하회했지만 전달에 3.0%는 상회했습니다. 이로써 CPI의 연간 상승률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지만 3%대는 유지됐다는 분석인데요. 전달 대비로 보면 CPI는 0.2% 오르는 데 그쳐 6월의 상승률 예상치와 일치했고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CPI 상승률은 전달 대비 4.7%로 예상치와 전달의 4.8%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전달 대비 핵심 CPI 상승률은 0.2%로 전달치 그리고 예상치와 동일했습니다. 이로써 전월비 핵심 CPI는 2개월 상승폭으로 2년 반 만에 가장 적었는데요. 핵심 인플레이션은 중고차와 트럭 가격이 2달 연속 하락하면서 서서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렌트비 역시 지난달에도 상승했지만 1월부터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2024년까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의 보고서는 시장 예상에 대부분 부합하는 수준으로 다음 달 금리 동결 전망을 지지했다는 분석이며 현재 선물 시장은 다음 달 금리 동결 확률을 약 90%로 점치는 상황입니다. 탈세계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 간 블록화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2%에 그쳐 지난해 성장률 5.2%의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기구 WTO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IMF의 전망보다 낮은 1%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IMF를 비롯한 세계기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그 동맹들의 회방이 세계 교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성장 둔화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지정학적인 갈등은 장기적으로 교역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세계화가 위축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탈세계화가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과 고물가 그리고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스트리밍 플랫폼 요금을 인상하고 계정 암호 공유 역시 금지한다고 발표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오늘 4.9%가 상승해 91달러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디즈니의 대표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광고 없는 요금제의 가격이 월 13달러 99센트로 27% 인상되고 디즈니 계열의 또 다른 플랫폼인 훌루의 경우 광고 없는 요금제 가격 역시 20%가 오른 월 17달러 99센트로 책정됐으며 광고가 포함된 요금제 가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계정 공유 금지 정책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밥 아이거 CEO는 회사 측은 이미 계정 공유의 많은 부분을 모니터링할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관련 전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계정 공유 제한 조치가 가입자 증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일부 영향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추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디즈니는 어제 지난 2분기에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 손실 규모가 5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약 11억 달러에서 감소했고 2분기 매출 역시 223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추정치를 다소 밑돈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자의 7월 생산자 기준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의 상승이며 이어 미시간 대학의 8월 소비자 태도 지수 잠정치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70.9이며 마지막으로 위스콘신주 기반의 소비자용품 생산 판매 업체 스펙트럼 브랜드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260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2600포인트 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기전자 섹터에서 삼성전자 1%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31%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거나 약세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결국에는 1.31% 하락한 68,00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 AI나 반도체 등 이런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투자를 규제한다는 소식에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전거래일에 1%대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들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삼성 SDI가 1.89%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나타내주면서 0.54% 소폭 올랐습니다. 네, 전일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어제 시장에서는 정말 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 여행주들, 면세주들, 카지노, 호텔 이러한 리오프닝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 오랜만에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선 화장품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장품 섹터 살펴보시면 대형주들도 전일 시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LG 생활건강이 13%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종가 49만 8천 원에 형성을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더욱더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51만 원 선까지 올라가며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51만 6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도 7.76% 올랐고요. 13만 5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더욱더 강한 모습 나타내주면서 13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모레 G도 20% 넘게 오르면서 20% 오른 34,8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대형주들, 대형 화장품주들 뿐만 아니라 제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맥스가 19% 넘게 올랐고요. 막판에 가서 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코스맥스 19.04% 오른 12만 3,800원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7%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7.03% 오른 54,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사실상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이 화장품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된 영향이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화장품주들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영향으로 여행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주들도 전일 시장에서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저가 항공주들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2.9%로 3%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2.9% 오른 24,8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 월봉 차트를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9%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9.42% 오른 12,2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장중의 고점 12,250원이었는데 이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티웨이 항공이 6.56%, 진에어가 6.74%, 제주항공이 3.61%, 에어부산이 12.16%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가 항공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행주들로 함께 묶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카지노주들이 전일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카지노는 순 매출이 늘어나는 중인데 새로운 관광객들까지 유입이 된다면 이 매출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함께 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카지노 종목들이죠. 강원랜드가 3.8% 올랐고요. 롯데관광개발이 29.99%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GKL도 20.45%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리오프닝주들 사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는 실적의 타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화장품주들이라든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좀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하거나 다른 방안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카지노주들은 이 리오프닝주들 내에서도 더욱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손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카지노를 많이 한다면 여기서도 매출이 더 늘어나고 다른 리오프닝주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여행주들 내에서 하나투어도 10% 오른 채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는 91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0.25%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소폭이나마 오를 수 있었던 건데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는 3.46% 올랐고요. 3.46% 오른 116만 6천 원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 BM은 조정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1.75% 하락한 33만 7,5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 34만 원 선까지는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LNF 1.56%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1.56% 오른 22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에서의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이 되면서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중소형주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HPSP가 9.07% 하락했고요. 리노공업도 1.99%, 2%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나타낸 가운데 동진세미캠이 2%대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2.3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심텍도 3% 넘게 밀려났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PSK라든지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모펀드 그리고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의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등 세계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로 화장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색조 화장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화장품주들 살펴보시면 이 중국에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로 봤을 때 이제 클리오가 있습니다. 클리오가 22.9%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마녀공장도 29.87%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35,6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